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을 변화할 때 변화를 도와줘요. 스마트워크 디렉터 최도욱입니다. 일잘러가 되고 싶은 당신. 일잘러가 되는 원격 근무 스킬업. 예고 없이 닥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직장인들이 생각보다 빨리 원격 근무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 출퇴근으로 버려지는 시간을 아껴서 매주 이틀 반을 벌 수가 있고요. 교육과 연습이 병행되기만 하면 효율과 몰입이 올라갑니다. 특히 실무자에게 매우 유용하죠. 일잘러들은 원격 근무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할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협력과 협업의 차이를 아시나요? 한국어나 영어나 철자가 매우 비슷하죠? 하지만 이 본질적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 협력은요, 영어로 cooperation,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물리적으로 나눠서 하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새로 나온 상품 100개를 판다고 하면요, 이 5명이 20개씩 맞는 게 바로 이 협력이죠. 즉, 일을 물리적으로 쪼개서 각자 하고 이걸 다시 합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업무 시간이 확실히 절약이 되겠죠. 반면에 협업은요, 영어로는 collaboration. 이 하나의 일을 여러 사람이 의논하면서 함께 추진해서 마치는 거예요. 물리적인 결합이라기보다는 화학적인 결합에 더 가깝습니다. 서로 다른 주체들이 만나서 단순한 플러스 그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것이 바로 협업입니다. 이 리모트워크 시대에는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요, 복잡한 협업 구조에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혀 다른 배경과 다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단시간에 화학적으로 다 결합을 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는 협업력이라고 불러요. 나중에도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아니면 같이 하니까 진짜 다른데?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실제로 있는데요. 오늘은 이 협업력을 높여주는 3가지 업무의 기술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협업력을 높이는 업무 스킬 첫 번째는요, 바로 그라운드 시트입니다. 그라운드 룰이란 말 아시죠?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규칙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 말뜻 그대로 그라운드 시트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정보, 그리고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이 담겨있는 2-3장의 짧은 가이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요, 길이도 짧지만 실제 작성하는데도 30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짧은 문서가 어떻게 협업에 도움이 될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일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요. 자기 일은 잘하지만 전후 프로세스나 전체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내 업무 영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간단한 의사결정도 어려워지는 거죠. 또 프로젝트 전체로 봤을 때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많은 시간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믿을 수 있는 가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언제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판이 필요한데요. 그라운드 시트가 바로 업무에 있어서 그런 나침판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라운드 시트에는요,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 진행 기간, 그리고 멤버별 역할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또 프로젝트의 목표라든지 구체적인 기간별 결과물, 가용한 자원, 주요 일정도 아주 간결하게 딱딱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도 이 그라운드 시트만 보면 이 프로젝트가 뭘 위한 거고 언제 주요한 결과물이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왜 일시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이 그라운드 시트만 있으면 상대방이 우리의 프로젝트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협업의 포인트를 찾을지 의논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라운드 시트는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멤버라든가 일정, 그리고 이 중간 산출물 같은 것들은 사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바뀌잖아요. 중요한 건 그 변경 사항이 실시간으로 이 모든 멤버들과 공유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라운드 시트를 만들 때는요, 특별히 관리자를 두기보다는 필요하면 누구나 빠르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공유 문서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협업력을 높이는 업무 스킬 그 두 번째는요, 바로 3분의 1 드래프트입니다. 상사와 동료의 피드백을요, 빠른 사이클로 기획에 반영하는 방식인데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모나리자 그림을 3주 안에 그린다고 해보죠. 이 마지막 날 완성작을 짜잔 하고 제출하면 이건 스마트한 방법은 아니에요. 먼저 1주 차에 이 밑그림을 그려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2주 차에는 색감을 맞춰서 피드백을 또 한 번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 3주 차에는 이 피드백을 모두 반영해서 최종작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원리를요, 그대로 기획서나 보고서에 적용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3주 안에 하나의 기획서를 완성해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우선 1주 차에는요, 완성도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초안을 가져가서 상사에게 리뷰를 받습니다. 보통 2단계에서는 기획서의 목적이라든지 컨셉, 그리고 목차와 페이지별 제목이 만들어질 거예요. 2주 차에는요, 앞서 받은 피드백을 반영해서 완성도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요. 이때는 상사뿐만이 아니라 기획서와 관련된 동료들에게 모두 보냅니다. 물론 내용은 거의 채워졌겠죠. 하지만 디자인이 아직 없어서 보기에는 좀 허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 중심으로 피드백을 달라고요. 자, 이제 일주일이 남았어요. 이 남은 일주일은 2주 차에 받은 피드백을 반영해서 이 디자인이 들어간 최종 완성본을 만듭니다. 마감일에 맞춰서 한 번의 작업을 하나,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작업을 하나,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최종 결과물의 퀄리티가 훨씬 높아지는데요. 여기에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요, 이 아주 초기 단계에서 상사의 피드백을 통해서 방향성을 확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이 기획서를 다시 써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아주 많이 아낄 수 있어요. 방향성이 제대로 된 건지를 모른 채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3분의 1 드래프트 방식은요, 이 크리티컬한 이슈를 아주 초기에 제거를 합니다. 결국은 그 명확한 방향성 덕분에 이 높은 완성도의 문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협업력을 높이는 업무 스킬 세 번째는요, 바로 피드백 서베이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요, 나와 협업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협업한 경험을 간단하게 설문조사 형태로 물어보는 방법이에요. 이 피드백 서베이는 내가 일하는 방식을 아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우리 팀원들에게는 나 이 사람하고 다시 일하고 싶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이죠. 사실 이건 실행 자체만으로도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피드백 서베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요, 이 서베이를 받는 채널은 요즘에 보면 온라인 설문 서비스 정말 많잖아요. 이걸 활용하시면 돼요. 이 설문을 만들거나 수정하기가 너무너무 쉽고요. 또 저렴하거든요. 실시간으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질문의 양은요, 한 5분 정도? 그 안에 부담 없이 끝낼 수 있는 정도면 딱 좋고요. 가능하면 익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에는 유리합니다. 설문의 내용은요,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멤버들의 전문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다음 5가지가 포함되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와 일하면서 좋았던 점이 뭔지. 두 번째, 나와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뭔지. 세 번째, 다음에도 같이 일을 한다면 내가 어떤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네 번째, 나와 일하면서 받은 느낌은 어떤지. 특히나 존중받은 느낌.
뭔가 함께 일한다는 느낌을 받았는지를 물어보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후속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나와 함께 일하고 싶은지 이렇게 5가지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완성된 설문은요, 가능하면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가 있는 그 주를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피드백 서베이를 해보기 전에는요, 누구나 상대방이 혹시 나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좋은 소식은요, 실제로 답변을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힘을 주는 내용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내 장점들, 내가 잘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미 끝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의 플러스. 협업은 태도 이전의 연습과 경험의 문제다. 흔히 협업은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동료들한테 친절하고 또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협업력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런 태도만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협업의 수준을 높게 가져가려면요,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이 관계된 사람들 모두를 다 윈윈으로 만들어줄 그런 공동의 목표를 찾아내는 기획력도 필요해요. 또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도 중요하죠. 그래서요, 협업은 태도 이전에 연습과 경험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 협업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도 많습니다. 개인의 경쟁력보다 조직의 협업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 오늘 나는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like I never loved you, like I was never gonna